분당 승무원 살인사건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인 2005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분당 승무원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평범했던 하루 저녁이 비극의 시작. 2005년 3월 때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성남시 분당에 살던 27살의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으로 일하는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효성스럽게 지내던 그런 평범한 딸이었죠. 그날 저녁 최 씨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직장에서 힘든 일도 있었을 테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싶었을 겁니다.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최 씨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벽이라 지하철도 끊어졌고 버스도 없으니까 택시를 타야 했어요. 분당에서 집까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으니까 택시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최 씨는 길가에서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택시였어요. 그냥 우리가 늘 타는 그런 일반 택시 말입니다. 운전기사는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최 씨는 별 생각 없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 주소를 말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집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새벽이라 피곤했던 최 씨는 택시 안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딸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최 씨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최 씨는 밤늦게 들어와도 반드시 집에 오는 아이였거든요. 아무리 친구들과 놀아도 집에서 자는 게 당연했던 그런 딸이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 딸 어제 너희들과 술 마시고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니? 친구들도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히 새벽 1시쯤에 택시 타고 집에 간다고 했는데 왜 집에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딸의 소식이 없자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가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제 딸이 사흘째 집에 안 들어와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니까 친구 집에서 자거나 어디 놀러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이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최 씨의 금융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나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씨가 실종된 이후부터 그녀의 현금 카드에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많게는 하루에 2번씩 ATM에서 돈을 뽑아가고 있었어요. 5일 동안 무려 717만 원이나 인출되었습니다. 그때 717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딸이 이렇게 큰 돈을 왜 뽑았을까?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최 씨는 돈을 아껴 쓰는 아이였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씩 뽑는 것도 이상한데 5일 연속으로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었어요.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ATM에서 돈을 뽑아가는 사람은 최 씨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최 씨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경찰도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끔찍한 발견.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6일째 되던 날 정말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남에서 광주로 가는 국도변 도로 옆에 있는 제설함 안에서 최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제설함이라는 건 겨울에 눈이 올 때 길에 뿌릴 소금이나 모래를 보관하는 큰 상자예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죠. 누군가 일부러 시신을 숨기려고 그곳에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씨의 상태는 정말 끔찍했어요. 목에는 졸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 가방에 있던 현금 카드는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고 카드를 훔쳐간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평범하게 집에 가려던 딸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범인을 찾아라. 경찰은 즉시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최 씨가 마지막으로 탄 택시가 가장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날 밤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서 운행한 택시들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한 택시기사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바로 민병일이라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경찰이 그의 신원을 조회해보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병일은 전과 구범이었어요. 강도, 절도 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던 위험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니. 경찰도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택시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를 고용했다는 거였어요. 경찰은 민병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고 숨어버렸어요. 며칠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드디어 그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발뺌하던 범인. 체포된 민병일은 처음에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본 적도 없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냐며 계속 발뺌만 했어요. 아무리 경찰이 추궁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의 택시를 자세히 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밑에서 최 씨가 신고 있던 하이힐 한 짝과 머리끈이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죠. 증거를 들이대자 민병일은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털어놓은 범행 과정은 정말 끔찍했어요. 끔찍한 범행의 전모. 민병일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술에 취한 최 씨를 태우고 가던 중 그녀가 뒷자리에서 잠이 든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이 든 겁니다. 민병일은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아닌 인적이 드문 다른 곳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 최 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뒤져서 현금 카드를 훔쳤습니다. 최 씨가 깨어나자 민병일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어요. 무서워진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민병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내 얼굴을 봤다. 나중에 신고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 민병일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의 목을 졸라서 죽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단순히 돈을 훔치려던 것이 살인까지 이어진 거죠. 최 씨를 죽인 후 민병일이 한 일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최 씨의 카드로 717만 원이라는 큰 돈을 뽑아서 여자친구와 함께 유흥비로 써버렸어요. 술집에서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고 심지어는 경마장에 가서 경마에 돈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나서 그 사람의 돈으로 이렇게 흥청망청 놀아댔다니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병일은 최 씨가 실종된 그 다음 날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ATM에서 돈을 뽑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말이죠. 민병일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강도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강도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병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보다는 가볍지만 그래도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민병일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버스에서 도주한 거예요. 교도관들이 조금 방심한 사이 민병일은 수갑을 찬 채로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을 밀치고는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수갑을 찬 상태로 도망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11시간의 도주극. 민병일은 근처 주택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집에 침입해서 옷을 훔쳐 입었어요. 교도소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금방 눈에 띌 테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는 공원으로 가서 쇠톱을 구해와서 수갑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갑을 완전히 자르지는 못했고 한쪽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진 채였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비상이 걸렸어요.
강력범죄자가 도주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온 국민이 불안해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병일의 도주는 1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다시 붙잡혔어요. 수갑을 찬 채로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회적 파장.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우선 민병희를 고용했던 택시회사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과 구범인 사람을 제대로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택시기사로 고용했다는 거였어요. 만약 회사에서 좀 더 철저하게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결국 택시회사는 피해자 가족에게 2억 7,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때로서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잃어버린 딸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또한 교정당국도 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흉악범을 이송하면서 제대로 경비를 하지 못해 도주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담당 출전 과장이 직위해제되는 등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종 판결. 민병일은 도주 사건 이후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소를 했지만 결국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어요. 지금도 민병일은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거죠.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민병일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최 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7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녀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처럼 승객과 단둘이 있게 되는 직업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신원조회가 필요해요. 둘째, 늦은 시간 혼자 택시를 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택시기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성실하고 착한 분들이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택시 번호를 알려주고 가능하면 잠들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셋째, 교정당국의 관리 시스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흉악범들을 이송할 때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더욱 철저한 경비를 해야 해요. 잊혀지지 않는 사건. 이 사건은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당 승무원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컸다는 뜻이겠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끔찍한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비극적인 이야기. 최 씨의 어머니는 지금도 딸을 그리워하며 살고 계실 겁니다. 매일 밤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시기도 하실 테고, 딸과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들을 후회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나 경찰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신고하고 내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는 늦은 시간 외출할 때 주의사항을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해요. 마무리하며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정말 끔찍하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아야 미래의 비극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최 씨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비록 민병일은 지금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놀라시고 걱정도 되셨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 도우며 산다면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